자, 개인정보 계속 남은 내용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저기 다 우리 그 강의 자료실에 있는 개인정보보 그 파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이제 보면 되고, 시험도 중간 시험처럼 기말 시험도 중간 시험처럼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설명을 했었고, 이제 남은 부분이 이 이제 공정한 정보 실행이라고, The Fair Information Practices라는 이 개념하고, 그 뒤에 남은 것들은 이제 다 법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 PDF 파일을 보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법 조항이기 때문에 그냥 쭉 그 간략하게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한 정보 실행은 요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정보 제공자, 여기서 정보 제공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뭐 정보 수용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가입했다. 그래서 뭐 거기에 개인 정보를 입력했다고 하면 이제 회사가 소위 말하면 이제 정보 수용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회사나 어떤 뭐 단체, 뭐 단체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비영리 단체에 가입을 해도 뭐 어느 정도의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뭐 국가가 될 수 있고, 그럼 이 사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어, 정보가 이렇게 공정하게 제공이 되고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거기 뭐 우리 이제 파일에도 나오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동의하에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동의가 없는데 정보가 제공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 정보를 이제 받는 곳에서 이것 자체를 그냥 기밀이다. 그래서 한 번 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정보 제공자가 전혀 알 수 없다.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정보가 그 제공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정보를 제공 안 하겠죠. 정보를 제공 안 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보 수용자 측이 기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여러분들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저장되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에.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공할 때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쇼핑몰에 가입한다. 그 목적이 있잖아요. 쇼핑몰에 가입하는 목적.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해서만 여러분들의 정보가 사용되는 것이지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보를 제공하고 나서 그 정보를 지금은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과 사용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보 수용자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게 아까 또 이야기했듯이 그게 일종의 기밀이 되어버리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정보 수용자가 우리는 요 목적을 위해서만 당신의 정보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증을 해줘야 돼요. 맞죠? 예. 우리는 요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요거를 보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보가 만약에 뭐 오용될 수 있다라든지 누출될 위험이 있다라든지 이제 그런 위험이 있을 시에는 이것을 공지, 즉 정보 제공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고 만약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뭡니까? 갖추어져야지만이 우리가 the fair information, 그러니까 공정한 정보가 실행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물론 이 정도 기준으로 충분하다 이런 건 아닌데,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따라줘야 된다. 예,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받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쟁점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뭐 언론을 통해서 봤겠지만은 법이 있습니다. 예.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뭐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법에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예, 이것을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헌법 제17조에. 그래서 내밀한 내용, 그 다음에 사생활 불가침, 그 다음에 양심, 성적 영역,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감정세계, 정신적 내면 생활, 요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감정 세계가 어떤 것이냐, 정신적 내면 생활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법 조문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 자체. 예.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신적 내면 생활, 뭐 감정 생활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문 자체에. 그거를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생활, 이제 법이라는 거는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이 개념들을 법에서는 다 정의를 해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생활도 정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외부로부터 차단된다. 그 다음에 내밀한 생활 영역이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차단성, 내밀성, 비공개성, 요런 게 이제 핵심 표지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외워놔야 되겠죠. 차단성, 내밀성, 비공개성.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공적 생활하고 사회적 관련된 두드러진 생활 영역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단성, 내밀성, 비공개성이 있는 영역은 사생활 보호 대상 영역이고, 그렇지 않고 공적 생활이나 사회적 관련성이 두드러진 생활활동,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보호 대상 아닙니다.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예. 사생활의 비밀 보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게 중요하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금지. 그 다음에 감시, 탐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평온을 훼손한다. 물론 뭐 이런, 여러분들 이런 구문들이 조금 뜻이 좀 모호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원래 법조문이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상세하게 구체적인 사례들 다 적시하는 법조문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례라는 것은 어차피 이건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법에다가 적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 평온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훼손하는 것도 금지. 예, 도청 촬영 녹음 금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생활의 비밀을 도청 촬영 녹음하는 게 금지죠. 예, 사생활의 비밀을. 예, 비밀이, 근데 이제 비밀이 아닌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구분들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 자유라는 것은, 이거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 규범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예.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규범이 지켜진다면은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사생활이 뭐냐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 예, 뭐 이렇게 사생활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공개되는 대상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식의 영역 구분 이론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독일에서 나온 건데, 예,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영역 이론을 제시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밀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사사 영역이라는 건 사적 비밀 영역이고, 그 다음에 사회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보호 강도가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내밀 영역은 보호 강도가 높죠. 내밀 영역은 보호를 해야 되겠죠. 더 쉽게 말하면 정보가 밖으로 안 새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사적 비밀 영역하고 사회 영역 이런 식으로. 근데 사회 영역은 당연히 보호 강도가 낮은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뭡니까? 내밀 영역이죠. 그러니까 내밀 영역은 가장 이제 보호 강도가 강한 거고. 예. 내밀 영역은 가장 친밀한 관계인 당사자와 자신의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내밀 영역이다. 사사 영역은 사회 통념상 비밀성을 전제로 하거나 비밀사항으로 여기시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요거는 이제 비밀성의 범위가 좀 넓죠. 사적 비밀 영역은 내밀 영역하고 좀 다르죠. 예. 내밀 영역은 거의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가족이다. 이러면 이제 가족만 있는 그런 영역을 뭐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회영역은 다르죠. 사회영역은 이제 공개성을 전제를 하죠. 예. 공개성을 아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갔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느 정도의 공개성을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야지,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내가 집에서 내 방에서 혼자 쓰는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쓰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미 사회 영역은 일정한 범위의 공개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에 뭐 이상한 걸 보거나 깔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공개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내밀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사사 영역은, 그 사적 비밀 영역은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적 비밀 영역은 회사 안에서도 사적 비밀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특별한 동료하고 내가 특별한 이야기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사회 통념상 비밀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이제 중대한 공익이 있다면은 제한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이거. 예.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정보 수용자가 나의 정보를 어떻게 기록,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예, 요거는 이제 알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